자, 700 번까지 했죠. 727 번. 파이팅 좀 해 보자. 누가 있어? 고맙다. 선생님 머리 이상하냐? 진짜 잘 어울려 진짜로. 어린 것들이 선생님 머리 보고 웃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짱구 같대. 그래서 내가 "야 욕이냐?" 그랬더니 욕은 아니래 또. 귀여워서 그렇대. 뭐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운동할 때 불편해서 그냥 잘랐는데 이게 너무 짧게 잘라지긴 했는데 원래 내가 이런 머리를 좀 오래 했어. 아이비릭을 한 3년 했나? 옛날에. 어색해서 그럴 거야 내 머리 처음 보면. 적응 좀 해 봐. 자 해 보자. x축과 만나는 두 점 좌표가 -4 0 2 0 이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4랑 2가 근이란 거야 근. 왜? x축과 만나는 점은 결국에 이 그래프가 x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y는 빵이죠. 그러니까 y는 저거와 y는 0이 만나는 점은 얘가 그냥 빵이 되는 x 값이겠지. 그치? 그거의 두근이 -4랑 2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내 필기 노트상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놨냐면 방정식 요걸 기억해서 필기 노트를 보시면 돼. 그래프 이렇게 해 놓고 방정식 그러니까 fx는 gx라는 방정식 그리고 y는 fx, y는 gx를 그렸을 때 그래프 두 개를 봤을 때 f는 g를 풀었을 때 나오는 x값 있죠. x값. 그래서 x의 개수가 곧 각각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 개수랑 정확히 똑같다. 그리고 그 x의 값 있죠. 셋. 걔가 이 교점의 뭐랑 똑같아? x 좌표랑 똑같은 거야. 또 이 x 값들의 합 있죠? 이 해의 합과 곱이 또 요 교점의 x 좌표의 곱, 합과 곱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다. 이게 몇 차 함수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방정식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이야. 수학 전반에 걸쳐서. 자, 그러니까 요게 이해되겠어요, 이제? 알겠지? y는 저거랑 y는 0이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곧 그냥 걔 방정식으로 놨을 때 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차 방식을 잘 풀면 그냥 여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얘 이제 어떻게 돼? 그는 아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아,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물론 근과 계수 관계도 쓸 수 있는 거야. 되겠지. 는 0이야. 얘만 구하면 되죠? 0,16이래. 0,16. 대입하면 끝나지. 미지수의 하나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차 함수가 되게 컴팩트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컴팩트하다는 거야. 그 딱 느낌만 한번 잘 깨달으면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x좌표 합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2분의 a가 -1이란 거야. 이해되시? 두근합 근과 계수 관계 써서 걔가 -1이다. 괜찮겠어요? 이해되죠? 별거 없다는 거지. 729 번. 자, 또 이 f는 0의 최고차 함계수 1인데 걔 두근 알파벳 하나 돼. 합이 6이야. 그럼 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러분 요 개념 좀 복습 좀 해 볼게. 최고차 함계수가 a고 두근이 알파 베타야. 이러한 2차 방정식 어떻게 쓰냐면 합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그대로 쓴다. 기억나요? 물론 근이 요거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 그냥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얘 전개하면 결국엔 얘니까. 근데 두 가지 다 알아놔야 돼. 이걸 이제 바로 쓰는 게 편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에 첫 번째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최고차 함계수 1이고 항상 최고차 함계수 써줘야 돼. 1에다가 합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1차 함계수. 그리고 곱은 몰라. 곱 K라고 해 놓으면 되겠죠. 미지수 하나죠. 걔 꼭지점이 직선 저거 위에 있대.
그리고 위에 있다 좀 밑줄 쳐볼래?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좀 밑줄 쳐봐. 거기다 대입이라고 쓰세요. 대입. 여기다 추가로 지난다까지 써. 위에 있다, 지난다 나오면 대입이야. 대입. 만난다도 마찬가지야. 만난다. 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는데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게 안 되니까 알려주는 거야. 안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나 이제 접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을 얘 꼭지점 좌표 구해서 위에 있다니까 저기다 대입하면 끝나. 그럼 얘 꼭지점 좀 구하자. 꼭지점 구하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멀리 보내주시고 바로 나와야 돼. 바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죠. 바로 나와야 돼. 대칭축이 3이에요. 그러니까 x-3에 어쩌고 될 거니까 이걸 만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가 3이니까 3 대입하면 되겠죠. 9 빼기 18? 그럼 k 빼기 9가 되네. y좌표가. 여기까지 돼. 제가 저거 위에 있다니까 대입하면 돼요. k-9가 6 빼기 7이다. 이거 푸시면 되겠죠. 풀면 나오고 F0을 대입하면 되겠지. 735번. 역시 진화하고 밑줄 치자. 진화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 진화하고 대입할 거야. 대입하겠죠. 8은 2 더하기 A 더하기 B.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X축과 접한대. 접한다는 우리 어떻게 접근?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그렇죠. 자, 이게 D가 0보다 작을 때, D 0일 때, D가 0보다 클 때인 거 되겠어요? 그렇죠? 헉은 2개, 또는 실은 없고, 중근 하나, 서로 다른 2가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접하니까 D는 0을 쓸 거야. D를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8B죠. 그게 빵이다.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 이게 B는 600A죠. B 600A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연립의 기본은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가장 많이 쓰는 건.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8이라면 되니까 플러스 8A 마이너스 48는 빵이 되고 이게 누구니? 뭐 돼? 10이랑 4 이렇게 돼.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4 대입하면 되겠죠. 738번. 자, K 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K로 묶을 생각 하셔야 되고 접한다 하니까 D는 0을 쓸 거야. 자, D 쓰자.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4A제곱에 8AK에 4K제곱 되고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4K제곱이 쓱싹 돼. 자, 그러고 나 이제 목표는 뭐야? K로 묶어야겠지. K로 묶자. K로 묶으면 요거. 그리고 항상 뭐 이런 거 뭐 묶을 때 있잖아. 묶을 때는 그냥 밑줄 치세요, 그냥. 나도 이렇게 풀거든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쳐놓고 묶으면 틀리기가 쉽지 않겠지.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집어넣어. 나머지도 이렇게 쳐. 나머지도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나머지 4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다. 요 판별식이 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 빵은 돼야 되겠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항등식. 그러니까 A값 1이고 A값 1 대입하면 B값도 1이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743.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D부터 쓸 것 같아. D는 B제곱 마이너스 4A시고 이게 0보다 어때야 되네? 작아야겠지? 그러면 뭐 이런 것까진 끌어낼 것 같아. A제곱이 4B보다 작다. 그러고서 이제 판단할 거야. 기억봐. B가 음수다. 이거 맞아? B가 음수다. 요거 하나 가지고만 판단해봐. B가 음수야? 왜 아니죠? 그렇지. 그럼 B 입장에서만 써보면 4로 나누면 4분의 A제곱 되잖아.
얘보다 큰 건데 a제곱은 이미 양수예요, 양수. 0 이상이죠. 물론 지금 여기 a가 뭐 말이 없지. 그러니까 0 이상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0 이상이니까 얘도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니까 틀렸고. 사실 뭐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합답형이잖아요. 이런 거 합답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기를 딱 보면 기억이 아닐 것 같아. 느낌. 그렇지 않니? 기억 두 개는 건 보통 아니긴 해요. 보통은. 나를 믿지 마. 나 믿으면 안 돼. 아? 찍어야 되면 그렇게 찍으라는 거지. 니은 뭐 a 더하기 b가 또 생각해 봐. 니은 맞겠어, 안 맞겠어? 3개 남았지. 니은 맞겠어, 안 맞겠어? 맞겠죠? 니은 틀리면 바로 3번이 답이야. 자,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표현해야 돼. 요거 가지고만. 근데 이미 여기서 했잖아. 그럼 a 더하기 b는 b가 4분의 a 제곱보다 크다에다가 양변의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만 더해도 부등호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가 4분의 a 제곱 더하기 a보다 크다는 거야. 얘가. 되겠니?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이지? 결국엔 이거가 마이너스 1보다 뭐 어떤지 요걸 보이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얘를 함수로 봐봐, 얘들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라는 얘기, 최소값.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얘가 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구해볼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 4분의 1로 묶을 거야. 근데 우리 외웠지? 마이너스 2분의 위 구해봐. 마이너스 2 a 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대칭축 좌표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가 나오겠죠. 대칭축에서 최소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1, 딱 정확히 1 빼기 2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안 된 부분 없어요? 다 돼야 되거든? 됐죠? 1 빼기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논리지.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이거보다 크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 디귿번도 똑같아요. 디귿번은 어때? 이번엔 1보다 작가를 물어보고 있잖아. 너 최대값 물어볼 것 같아. 자, b 요거 가지고 자, 일단 빼기 b를 만들어야 돼. 그럼 부동방을 바뀌고요. 거기다 a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1보다 작은지 보이면 돼. 괜찮겠지. 얘 대칭축 또 구해보자. 마이너스 a 분의 b. 2a분의 b. 그러면 2겠네요. 2일 때 최대를 다지는 거야. 2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더하기니까 딱 1 되지. 그러니까 2일 때 최대값 이렇게 1 가진다는 거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1보다 작다 같겠지. 그렇게 풀 수 있다. 747, 47번. 별표 치세요, 별표. 2차 함수는 내가 좀 별표 많이 치라고 할 건데, 이 2차 함수 단원이 사실 그, 이 교수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공부 방향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단원이야, 2차 함수가. 왜 그러냐면, 함수라는 단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풀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조금 약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빠르게 가는 걸 내가 당연히 가르쳐 줄 건데, 그 빠르게 가는 게 약간 사파적이고, 뭐 교과 외적이고, 요령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수학적인 내용인데, 내 이미 필기노트에서 다 설명해 놨거든. 그거 한번 잘 받아들여 봐. 얘가 지금 저 대칭축을 하니? 구해요. 마이너스 2죠. 요 라인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요 라인이.
근데 AB 길이가 6이래. 이차 함수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대칭성과 최대 최소가 중요해. 이걸 내가 그래프를 쭉 그려서 필기노트에 이렇게 해놨거든. 이렇게 보면 알고. 알파 1, 알파 2, 알파 1, 베타 1, 알파 2, 베타 2 이렇게 해서 다 써놨어요. 이 대칭성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 수능 중등 교육과정 내에서 중등 교육과정도 아니야. 그냥 이 수학 자체에서 이차함수의 특징을 얘기라고 하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아, 이런 데 특징이 있니? 이런 데 특징 어떻게 잡아? 그렇죠? 당연히 여기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특징이야. 그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라는 게 특징이잖아. 이게 당연한 거야. 이걸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그러니까 요 길이가 6이잖아? 3, 3이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3칸 가면 1이죠. 3칸 빠지면 마이너스 5지.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되겠니? 구하라는 게 K야. K는 뭐야? 두근 곱이죠, 그냥. 1분의 K잖아. 근과 도수하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십작성을 한다면, 물론, 어, 그는 알았으니까 십작성 이렇게 때릴 수 있겠지. 최고참 개수 1이고, 1이고, 뭐 전개를 한다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해서 K값 찾을 수 있는데, 포인트를 잘 아시라는 거죠. 내가 좀 바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거. 아시겠죠? 음. 이거 이렇게 안 풀면 굉장히 어려워. 네, 정석적인 풀을 딱 한 번만 해줄 거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세울 거야 아마. 이렇게 세우겠지. y를. 그러고선 이제 전개를 할 거야. 근데 요 놈이 마이너스 4래. 요 놈이 4래.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죠. 일단 요거 얻어냈고 그 다음에 AB 길이가 6인 걸 써먹어야 돼. 그럼 AB 길이는 어떻게 돼? 가로 길이니까 X좌표 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인 걸 알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걸 알고요. 되겠니?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뭐 알파 끌어내고 베타 끌어내고 해야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건 지금 이 경우는 연립이 되게 쉽거든? 경우에 따라서 곱셈공식 변형 쓰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749번. 자,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꼭지점 좌표가 곧 의미하는 건 대칭축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야, x는? 꼭지점이 1,8이니까. 대칭축은 x는? 잘 안 되니? 꼭지점 좌표가 1,8이잖아. 대칭축은 x는 1이야, x는. 알겠죠?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두 점 만나는데 AB 길이가 4래. 이잖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1에서 두 칸 가고 1에서 두 칸 빠져. 똑같은 문제죠. 뭐야? x 빼기 x 플러스 1, x 빼기 3.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 이렇게 때리고 최고차함계수 a 모르죠. 이렇게. 요게 1,8 지난다 해가지고 a 값 구하면 돼. 되겠니? 그럼 뭐 a, b, c 다 구할 수 있죠. 750번. 역시 별표 치시고. 자, 나 연습했어. 나랑 연습했어, 나랑. 당황해서. 가족공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 보자마자요? F는 FX는 X 빼기 6. 왔는데, 는 K를 놔야 돼. 어? 는 K. 을 통해서 fx 빼기 k가 0하고 6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최고 차원 개수가 지금 a가 모르죠. 이렇게 식작성을 할 수 있어요. 되겠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내 설명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봐. 나 조건에서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4래. 결국엔 꼭지점 y좌표 구하려면 꼭지점 x좌표 대입해야 되지. 결국엔 대칭축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이 0하고 6이잖아. 근이 0하고 6이잖니? 근이? 아, 물론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이게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냥 근이 0하고 6이잖아. 대칭축이 그냥 얼마야? 3이죠. 3 대입하면 돼. 3 대입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3. 이게 되겠지. 네. 자, 요걸 이제 잘 들어봐. 이게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야. 대칭축이 요 라인에 있어요. 자, 근데 fx 빼기 k라는 건 이게 지금 fx거든요. fx 빼기 k라는 건 무슨 이동이야? 무슨 이동? 평행 이동 중에 무슨 축 방향 이동이야? y에다 지금 k 그냥 뺀 거지. y에다. 우리 이거 중3 2차 함수 때 해봤더니 2차 함수 fx에다가 그냥 y축 3 이동하면 선 더하면 되고 3 빼면 그냥 3 이동이고 밑으로. 그지? 그러니까 y에다가 지금 k를 뺐다는 거는 뭐 k만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위아래. 그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대칭축이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한단 말이야. x축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쓴 식 있죠. 이제부터는 이걸 받아들이면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썼잖니. fx 빼기 k가 a의 x 빼기 6으로 썼잖아. 그럼 얘가 없다고 쳐도 대칭축이 3인데 있어도 대칭축이 3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쵸? y축 위아래 이동은 대칭축 변화를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얘 가지고 0, 6이네? 대칭축 3이네. 그냥 3 대입하면 돼요. 꼭지점 좌표가 3, 얼마라는 거야.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4잖아. 3,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fx를 이제 써보면 k를 넘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 지금 다조건에서 x축과 두 점하고 만나는데 AB 길이가 또 4래. 그럼 나 알 수가 있는 거지. 뭘 알 수 있어? 뭘? f를 그렸더니 요 길이가 4래요. 여기가 지금 3이잖아. 이게 이 식이라는 거지. 여기 5,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3에서 2칸 가고 2칸 빠져. 5콤마형, 1콤마형 되는 거야. 두 개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미지수 두 개, 1콤마형 대입, 5콤마형 대입. 괜찮겠죠? 내가 가족권을 이렇게 일단 차함수를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fx가 결국엔 k하고 만나는 지점이 0하고 6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상황식 때도 했던 얘기죠. 그래서 넘겨서 f 빼기 k는 0의 근이 0하고 6이었던 거고 fx랑 k가 만나는 점이 0하고 6이라는 얘기야. x좌표가. 그래서 y는 fx랑 y는 k가 만나는 x좌표가 0하고 6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y는 k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얘가 y는 fx고요. 그러면 요 만나는 지점이 있지. 여기가 0하고 6이라는 얘기야.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0 좀 움직여야 돼요. 여기가 0하고 6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봐도 여기가 3인가 당연. 되겠지. 일단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계속 똑같은 걸 내가 연습을 시키는 거야. 자, 여보세요. 다음 753번. 이거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내가 6은 곱할 때 연습을 시켰던 거야. 세모 통째. 기억나죠? 세모 통째. 지금 합성돼 있잖니? 그런 문제야.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봤나? 그게 무슨 얘기야? fx는 0의 이 2차 방정식 근이 마이너스 1하고 5란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뉴근이에요. 뉴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f의
kx-3는 0에 그는 이 세상에 얘가 -1 되고 얘가 통째로 5 되는 경우밖에 없다. 그치? 이런 거 했었죠. 그대로 가봐. 그러면 kx-3이 -1이 되는 x값하고 kx-3이 5가 되는 x값을 이제 구해 볼 거야. 그럼 정리 좀 하면 한 번에 kx가 2니까 x는 k분의 2가, 이 경우는 x는 k분의 8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두 근의 곱,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요 놈의 두 근은 이 작은 거라 했어요. 작은 거. 그렇지? 거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의 근이다라는 거야. -1하고 5가 아니라. -1하고 5는 이 f를 0으로 만드는 요 세모고요. 따라서 저 두 근 곱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된다. k제곱분의 16이 되겠죠? 그게 9분의 4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x자에 해서 곱하면 되겠지? 4k제곱이 144예요. 맞네? 9654. k제곱이 4분의 144죠. 따라서 k값은 2분의 12가 되겠다. 양수 k니까 6이겠죠. 6. 되겠어요? 6은 합, 6은 곱. 756번. 또 연습할 거야. 또 6은 합이야. 또 6은 합. 자, 이번엔 대칭축을 알려서 4하고 대칭이래. f3x-2는 0에 2근 합. 이게 좀 별표 좀 쳐봐. 제가 그 필기노트에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지금.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는 뭐 y는 어쩌고저쩌고급이야. 만나는 점을 x축에다 이렇게 찍을 거야. 다 찍어 다. 그럼 알파 1, 베타 2, 베타 1, 알파 2, 베타 2 이렇게 다 쓰겠죠? 대칭축을 내가 p라고 해볼게. 꼭지점 x좌표를. 그럼 이제 성립하는 게 뭐냐면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다 같잖니. 대칭에 의해서. 그럼 요거 하나만 해봐. 요 거리는 p 빼기 알파 1이야. p 빼기 알파. 되니? p에서 알파만 빼면 요 거리야. 요 거리는 베타 1에서 p 뺀 거지. 이 거리가 같아.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p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게. 넘기면 2p야. 넘기면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이죠. 2로 나눠봐. 2분의 알파 1 베타 1 더한 거지. 결론이 뭐냐면 이게 지금 요거 가지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니? p라는 건 2분의 알파 2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베타 3. 그죠? 의미만 기억하면 돼. 의미만. 이게 이 결론만. 결국엔 이 x축의 평행한 y는 k꼴들과 만나는 이 x좌표들 있지. 걔들의 중점이 대칭축이란 말이야. 알겠죠? 가운데점. 두 개 더한 거에 가운데. 평균점.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y는 4하고 만나. 요 점이 -1이고 요 점이 5래. 그럼 여기가 얼마냐?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란 거야. 2가 되는 게 2가. 알겠어? 내가 필기노트에 다 해놨거든? 그걸 복습을 하시면 돼. 왜 알파잖아?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 4다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죠? 그쵸? 두 개의 가운데 점이 대칭축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지? 이제 6은 문제, 기본 문제로 바뀌는 거야. 제 6은 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지금 fx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이 이 세상에 알파 베타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그대로 f3x-2가 빵이 되려면 통째로 알파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원리였어요. 그러면 3x-2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돼야 되니까 역시 x는 꼴로 정리를 한다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된다.
그게 저거의 뉴근이고 뉴. 그럼 뉴근 합을 구해야겠지.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된다.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되고 요 값이 8이니까 4가 되고. 괜찮니? 좀 어렵죠? 노말이 아니야? 노말이 아니야. 이건 터프해. 터프. 혹시 이해 조금 안 된 부분이 이 가운데 점이란 건 이해됐어? 다들? 그렇죠. 가운데 점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놨으면 두 개의 가운데 점이 4다를 통해서 이걸 얻어낸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뉴근 합과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얘 0 만족하는 그는 알파 베타밖에 없기 때문에 세모 통째로 알파 베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x-2가 알파고 베타인 그 x 값을 구하는 게 저거의 근이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뉴근 합을 구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해. 괜찮겠죠? 그러니까 요거 테마적으로 쭉 이어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지. 2차 방식에 이어서 쭉쭉쭉쭉 풀 때마다. 757번. 자, 요거는 저 f2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의 밑줄 치세요. 이것도 제가 뭐 필기에다 해놓긴 했거든요. 요 두 가지가 뜻하는 게 뭐냐면 x는 a 대칭이라 뜻이야. x는 a 대칭. 이거 알아놔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어요. 어딘가에 a가 있어. 거기서 x만큼 떨어진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거기서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어느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거 두 개가 지금 같다는 얘기지. 처음 거는. 그쵸? 이게 뭐야? x는 a 대칭이에요. 그치? 첫 번째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기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요 그림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건 왜 성립하냐면 첫 번째 거에다가 x 자리에 이게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a 빼기 x를 대입하면 돼. 그럼 여기 2a-x 되죠? 여기다 a 빼기 x 대입해봐. 그럼 a 사라지고 플러스 x 되지. 그래서 맞다라는 거야. 괜찮겠죠? 그래서 자, 얘는 의미하는 게 뭐 대칭이야? x는 2 대칭이다. 를 아시면 좋고요. 똑같은 표현이 이제 뭐가 되겠어? 그러면 f 4 빼기 x랑 fx랑 같다. 요게 똑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2a 빼기 x. 되게 당연히 어려운 문제에서만 요걸 요구해. 어려운 문제에서만. 그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낼 일은 없어요. 어려운 문제, 변별하는 문제에서 이런 걸 낼 거야. 자, 그래서 대칭축을 알았어. x는 이 대칭인 걸 알았고요. 꼭지점 좌표를 알았고, 제 뉴근 합, 두근 합을 구하래. 뉴근 합. 이게 지금 방금 푼 756번이랑 똑같은 거지. 2단부터는 이제 대칭축. 아까 상황이 뭐였어? 대칭축을 알았잖아. 대칭축. 대칭축 알았고 여기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가운데점이 2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겠죠. 그러할 때 뉴근을 구하래. 이게 는빵이 되려면 이 세상에 얘가 알파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 통째로. 그럼 2x-4가 알파니까 정리를 하면 x는 4 넘기고 2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4의 절반이 되다.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뉴근 합구하라고 하니까 얘랑 얘 구하면 끝나는 거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돼서 여기다 4 대입하면 6이 되겠어요? 네, 네. x가 2분의 알파 더하기 아까 한 얘기가 뭐냐면 대칭축 2까지는 이해됐어. 그 두 근이 지금 x축이라고 한다면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대칭성에 의해서 두 개의 가운데점이 2라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아,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얻어먹지. 되겠죠. 이걸 좀 엮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쉬었다 하자.
그 자, 근데 이참수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진 않니? 그치? 아닌가? 제일 어렵다고? 아, 그래? 써. 이게 이순신 이천수 들어가요. 그렇겠죠? 너네 들어가니? 들어간다 나왔어? 모르겠어. 들어갈 거야. 그래도 안 들어가. 너네는 행렬 때문에 뺀 거 같고 원래는 들어가. 굉장히 더해요. 진짜 뭐. 아무쪼록 잘 해봅시다. 그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음, 미리 좀 깔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막 나는 그 자만하는 걸 되게 싫어해. 왜 내 마인드가 자만은 하지 말래 자신감을 갖자라고 거든 항상 하는 게. 근데 그 사람마다 잘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 다. 이차 함수는 좀 내가 잘 가르쳐. 잘 들으시면 돼. 아시겠죠? 내가 자신 있는 테마라는 거야. 응. 자, 미안하다.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요소만 한데 아까 한 얘기야. 이 방정식이랑 이거 그래프랑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있다.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날 거 아니겠니? 그 두 점 글이 있을 거예요. 알파로 베타래. 걔는 그냥 요거든 요거 놓은 거에 그냥 두 분이 알파 베타란 얘기야. 그치? 그럼 넘겨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 나오면 기계적으로 근각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알파 베타가 뭐 이거 쓸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해놓고 곱셈공식 편향이래. k 값 나오겠죠. 그치?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이 2차 함수 단원이 되게 좀 재밌어져.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거 제가 아까 써놨던 얘기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곱은 f는 g를 놨을 때의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랑 똑같다. 이해돼요?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거의 두근 곱이 두 좌표 두 근 곱이 마이너스 5란 얘기야. 그럼 넘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고 이거의 두 근이 곱이 3 마이너스 k죠? 걔가 마이너스 5란 얘기야.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응,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 k값 구했네? 8. k값이 8. 두 점의 y좌표 거래. 이번에는. 자, 요거만 좀 챙기면 돼. 그러니까 k값이 이제 8이고 어쨌든 이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써졌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뭐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써놓긴 할 거야.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두 점 y좌표 합이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알파라고 한다면 그 y좌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겠죠. 아니지. 뭔 소리야. 맞지. 그지? 대입한 거니까. 이해돼요? 이게 지금 뭐 그래프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알파 있지 않겠니? 여기 y좌표 두 점 y좌표 합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 점은 그냥 요거에 넣든 둘 중 하나 하면 되겠죠. 둘 중 하나. 그치?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든가 어쨌든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값 구할 수 있지. 근데 당연히 이게 쉬울 거야. 뭐가? 저 1차 함수에다 대입한 y좌표가 더 쉽죠. 어쨌든 y좌표는 똑같아. 만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게 쉽겠지. 이거 두 개 더하면 된다. 두 점 y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더하면 이거에 2k가 되고 k 값이 8이었고 1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1 집어넣으면 15가 되겠네. 됐어요? y좌표 합만 챙기시면 돼. 그것만 어떻게 하는지. 이걸로 끌고 가도 답 똑같이 나와. 다 똑같이.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둘 중 뭘 선택하느냐.
어차피 y좌표 똑같으니까 좀 쉬운 쪽으로 끌고 간다. 767번. 역시 두 점 좌표 알파 베타다. 뭐 하던 대로. 자, 얘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놓고 넘길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2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네. x 계수가. 그거에 x고 1 넘기면 마이너스 3는 0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또 구하겠죠. 그럼 묻는 게 지금 알파 빼기 베타거든? 절대값? 쟤는 어떻게 접근하는데? 그거 아니야? 어. 드제곱 루트 제곱? 그냥 내 절대값.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합과 곱을 알 때 차를 어떻게 접근해? 차. 곱셈공식 변형이죠.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내가 그 2차 방정식 필기노트에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얘를 물으면 어떻게 해라. 얘를 물으면 어떻게 해라. 얘를 물으면 어떻게 해라. 를 2차 방정식 마풀할 때도 설명했고 라센 할 때도 설명했고 막 필기노트에도 적혀있어요. 알겠죠? 뭐 답을 얘기해주면 얘는 제곱하는 거고. 알겠지? 차를 접근하는 건 곱셈공식 변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면 된다는 거죠. 뭐 값 구할 수 있겠죠?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되겠지. 루트 씌우면 결국엔 그놈이 의미하는 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니까. 왜? 루트의 a제곱이 절대값 a니까. 되겠지? 769번. 별표 치시고.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강조하는 그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가 이해가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왜 이렇게 만난대? 일단은 기억법 먼저 풀자. b제곱마의 살씨. 걔는 그냥 요 f의 판별식이죠. 그냥 0보다 크네. 떠 있잖아. 0보다 작아. 기억법 틀렸지? 니은번이 이제 포인트야. 니은번. 조금 내가 올려볼게. 니은번이 이게 지금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처럼 생겼어. 그냥 무슨 식처럼 생겼어. 꼬리 약간 뭔가의 제곱 빼기 4 뭐야 판별식처럼 생기지 않니? 그쵸? 그런 게 보이면 좋아. 그럼 이제 이 생각이에요. 이걸 왜 냈냐. F랑 G가 지금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그래프를 줬어. 그래프를 줬으면 걔를 얘의 교점 개수는 이거 방정식의 해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판별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D가 0보다 크다고 나오지 않겠니? 그치? 그럼 저 식이 나오면 바보자는 거야. F 빼기 얘 풀 거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넘겨서 풀죠. F 빼기 G는 0 해서. 자, 해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요걸 풀 거고 넘길 거야. B 빼기 N의 X고 C 빼기 N이에요. 얘 판별식 쓸 거야. D는 요거 제곱. 슬슬 이제 보이는 거지. 마이너스 4A C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야. 0보다 크겠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대 이래겠죠. 니은번 맞는 보이고. 디귿번. 이게 또 묻는 게 그렇잖아. 요거 두 개 합과 곱을 묻고 있어. 그 두 근 합과 곱은 여기서 구하는 거죠. 여기서. 이래겠지. F는 G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거계수 관계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M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빼기 N이겠죠. 정확히 맞겠지. 가나다 나다가 맞네. 나다. 되겠니? 이게 되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근데 이해만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가 이해만 됐으면 괜찮은 문제고. 자, 669 771 771번. 자, 이것도 터프라고 돼 있는데 그건 잘못 풀어서 터프고. 그래서 있잖아, F는 G라고 놓은 방정식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죠. F는 G, 얘 몇 차 방정식이야? 결국에 넘기면 2차 방정식이잖아. 결국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야. 나머지 한 건 뭐겠니? 켤레근이죠, 켤레. 그래? 끝난 거야, 풀이가. F 빼기 G 해. 자, 2x 플러스 1 돼요. 넘겨. A 빼기 2x 되고 B 빼기 1 돼요. 자, 두 근 아니까 대입한다. 이러면 안 돼요. 대입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두 근 알면 근과 계수관계 써야 돼. 플러스에서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면 켤레 같네. 켤레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켤레 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라. 그쵸?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 두 개 더한 게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의 a 빼기 2다.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건 그냥 켤레니까 9 빼기 5죠. 9 빼기 5. 합차고기 해서 b 빼기 2다. 그렇지. a 값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그게 6이죠.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5가 되겠어요? 별거 없죠? 773번. 이런 것도 뭐 내신 기출에 나온 적은 있긴 한데 별거 없어. AX에 5 이렇게 줬대? 지금 다 뭐 그래프 다 똑같잖아. 그 줬대. 만나는 점 알파 베타. 그럼 나는 뭐 방정식 입장에서 접근할 거야. 근거계수관계 쓸 거야. 이런 거잖니? 어쩌고저쩌고 해 있어. BC 길이가 2분의 7이래. BC 길이. 자, 내가 강조하는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뭔데? 이제는 대답해주면 좋겠어. 3분 BC. 뭐라고 읽어야 돼? Y좌표 4. 그렇죠. 세로 길이. 그지? Y좌표차. 이걸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계속 붙여야 돼. 뭐 두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긴 거 가로 길이로 읽기. 이렇게 생긴 거 세로 길이로 읽기. 괜찮겠죠? 그러니까 내 목표는 이거야. 여기 Y좌표 구하고 여기 Y좌표 구해야 돼. 자, 봐봐. CY좌표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A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 C좌표는 A Y좌표랑 똑같지. 결국엔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빼야 돼. 얘 Y좌표는 이거 두 점 만나는 점이니까 어쨌든 X좌표 대입하면 되긴 하는데 베타를 누구에 넣을 건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얘겠어? 1참수겠죠, 1참수. 이렇게 요소가 결합이 되는 거야. 그치? 바로 식을 써볼게. 그러니까 BC 길이는 이제 결국엔 어떻게 표현되냐면 BC 길이는 저 Y좌표 차인데 B의 Y좌표는 베타를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을 거야. 베타 플러스 6이 돼요. 거기서 A의 Y좌표를 뺄 거야. 알파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결국엔 베타 빼기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 되겠지.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어떻게 접근하는데? 곱셈공식 변형. 되니? 근데 얘가 2분의 7이잖아. 얘랑 x 플러스 6 놓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6이에요. 곱셈공식 변형하자. 자,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4분의 49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야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는 거 되겠니? 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뺄 거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더니 알파분의 24예요. 자, 여기까지 잘 끌어냈어. 이런 건 어떻게 풀죠? 이런 이상인데 2차 방정식은 아닌데 사실 분모에 미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양변이 뭐 곱하면 될까? A
맞아. 이런 거 풀 때는 양변에 a 제곱 곱하면 돼. 그냥 얘 날려버리면 돼요. 얘 날리면 얘도 자동으로 날아가죠. 물론 조금 더 치자면 4a 제곱을 곱하면 돼. 최소 공배수 다 곱하면 돼. 4a 제곱 곱해볼게. 49a 제곱 되고, 여기는 a 제곱 약분돼서 4 되고, 여기는 약분되면 4a 남겠죠? 96a 되겠네. 49a 제곱 마이너스 96a 플러스 4는 빵이네. 인수분해가 뭐로 될까? 49, 이게 98 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치? 어디가 잘못됐어? 어디 잘못됐니? 이거? 너무한데.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바보야? 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a 값이 2제곱. 그렇게 푸는 거다. 뭐 구하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요 곱셈지 변환수 또 쓰면 되겠지. 요소, 어려운 문제들은 요소들이 결합된 거야. 기본 문제 요소도. 세로 길이 챙기시고, 그러면 y좌표 찾고 구할 건데, 얘 y좌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다. 대입할 건데. 우리가 해보니까 요거에 대입하는 게 편하더라. 되는 거고. 얘 y좌표는 얘 y좌표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여기다 대입한다. 했더니 베타 빼기 알파가 나왔다. 얘를 접근을 어떻게 한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한다. 782번. 요거 별표죠.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나와. 이 삼각형 넓이, 뭐 사다리꼴 넓이 묻는 게 잘 나온다는 거야. 나는 한 차근차근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a 값 구할 수 있는지 너네가 판단해봐.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오. 그래서 a 값을 어떻게 구해 결국엔? 어려운. 그래서 뭐가요? 좀 마이너스 x예요. 다.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그러니까 그게 0인데 그거 어떻게 구할 건데? a 값을, 스몰 a 값을. 한 점에서 만난다는 해석해야 되잖아. 한 줄에서 한 변씩 써서. 그치? d가 0이야, d가 0. 그치?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f고 g잖니? 얘 넘겨봤자 2차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근 개수랑 그래프상의 교점 개수랑 똑같다. 그러니까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면 얘도 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 D는 0을 쓸 거야. 그럼 A 값 구해지겠죠. 자, 구해놨어. 구했다 치고 걔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 C라는데 A, B, C 넓이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일단 구해야겠네. 자, A, B, C 넓이 나랑 한번 설계 좀 해볼게. 결국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밑변 높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되는 거지? 가로 길이죠? X좌표 차야. 이 정도 하면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Y좌표 차야. 근데 얘 Y좌표 얘고 얘 Y좌표 빵이야. 얘 Y좌표만 구하면 되네. 얘 Y좌표는 연습했어. 둘 중에 하나 집어넣을 거야. 뭐 둘 중 하나 하겠죠? 얘가 뭐 편하다고 배웠고 어쨌든 뭐 여기 좌표 알아야 되고요. 얘는 어떻게 구해? 그냥 요거 두 분이잖아. 두 분. 그치? 자, 한번 구해볼게. 일단 BC부터 구해볼게. 그냥 얘 는빵 논 근이 BC인 거 되겠니? 이래요? 이 이차함수랑 S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는빵 놓고 근 구하면 BC겠죠? 대패 다시 BC X좌표를 구할 건데 이거랑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잖아. 걔는 그냥 얘는 빵 놓고 근 구한 X값이랑 똑같죠. 얘랑 X축 Y는 0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구해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5가 근이네. 여기 5고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좌표만 구하면 끝나. 그럼 접하는 걸 이제 써야 돼. 자, 결국에 A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얘가 2x 플러스 1이랑 같다. 넘겨볼게.
a 빼기 5 되고 판별식 d를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빵이어야 되니까 4a가 24, a 값이 6이네요. a 값 6을 집어넣죠 여기다. 그러면 요놈이 1 되네. 따라서 x-1이 완전 제곱이니까 만나는 점이 x가 1이죠. 1. 그치? x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자. 그럼 1, 8. 여기 1,8이네. 교점이.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그냥 8이죠. 8. 그치? 2분의 1에 높이 8 곱하기 x좌표 차 5 빼기 빼기니까 2.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지. 796번. 조금 뛸 거야. 여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다 똑같아. 이 저기 화면 봐봐. 서로 다른 두 점 맞는다. 그냥 D가 0보다 크다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다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넘기는 거야. 796번. 너무 순조로워. 내가 사실 이거 진도를 끝낼 수 있을까? 4월 2주까지 해야 될까? 이번 주에 전체 보강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행히도 끝날 것 같아요. 아주 순조롭게. 그래서 성공적으로 기출 대비를 들어갈 수 있겠다.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책이 깨끗한지는 모르겠고.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 얘에서 여러분들이 챙길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챙겨주려고 이거 푸는 거야. 이거를 바로 쓸 수 있냐는 거야. 1차 함수 시간. 저러한 직선을. 어떻게 써? 바로. 자, 기울기가 m이잖니. 그럼 m 하고요. 뭐 보통은 이제 1학년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을 거야. 뭐 b 해놓고 마이너스 1,0 대입하자. 그치? 잘 봐봐. 근데 왜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냐면 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b는 m을 구하죠. 그러고 또 대입을 해야 돼. 그러고 또 m으로 뭔가 뭐 이렇게 써놓겠죠. 이렇게 단계가 좀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기울기 m이고 a, b 지나는 직선은 y는 m 하고 x 빼기 a에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돼. 이렇게. 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여기 a, b가 있어요. 여기 x, y가 있어. 요게 두 개가 지금 이 기울기가 m이란 걸 줬잖아. 그럼 기울기를 써봐. 요게 기울기죠? 그게 m이야. 곱해. 이렇게 되겠지. b 옮겨. 이렇게 되죠. 오케이. 지금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 바로 어떻게 쓰냐면 2에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겠어? 되겠죠? 예. 어려울 것 같아? 할 수 있어? 여러분 뇌 할당량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저렇게 해야지 뭐. 이거. 이건 좀 그래? 이건 되는 사람은 하세요. 되는 사람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 그럼 하지 마. 자, 그럼 어떻게 해? 예로 예시를 들어주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m에 x 빼기 1 더하기 0. 그럼 m에 x 플러스 1. 똑같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그냥. 얼마? 기울기 m이고 2, 마이너스 2,1 지나. 그래서 요 과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대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어쨌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mx 플러스 m. 걔가 접한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mx 플러스 m 놓고 넘긴 다음에 d는 0 쓰면 되겠죠. d는 이제 양수 m을 고르란 이유는 넘긴 다음에 b제곱만 살시를 해보면 b제곱에서 m제곱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m에 관한 2차 방식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 고르라는 얘기야.
하나만 더 끝내줄게요. 800번. 좀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풀면 돼? 풀이가 설계만 되면 돼. 관계없이 항상 T로 그치? 접하니까 일단 넘긴 다음 저 2ax 플러스 b 저 1차함수를 넘긴 다음에 d는 0을 쓰겠죠? 그럼 거기서 뭐 ak 뭐 짬뽕 되겠지? 12. 거기서 k 관계없이니까 k 값 넣겠죠? 풀 수 있겠지?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한 문제 더 할게.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시시한 문제라 이런 게 나와야죠. 이런 게 801번. 자, 뭐 만난대. 어쨌든 늘 보던 그림이야. 그냥 늘 보던 그림인데 5A 대 5B가 1대2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게 좀 요령껏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런 그림에서 푼 문제가 결국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야? 이제 X자. X좌표가 중요하지 않니? 그게 곧 F는 G라고 나왔을 때 두 근이니까 알파 베타. 그쵸? 그럼 이게 그 입장에서 무슨 의미인가를 봐야 돼. 5A 대 5B가 1대1에 이렇게 그려봐. 이거 생각해. 두 개 닮음이잖니? 1대2야? 1대2죠? 두근비가 1대2. 알파 2알파. 기본 문제지. 그러니까 알파고 2알파란 얘기요. 어머? 선생님. 이거 2차 방식 때 해봤던 거 알죠? 두근비가 뭐 1대2면 알파 2알파 넣고 두근 차가 뭐 4다. 그럼 하나 알파로 넣으면 하나 알파 플러스 4 넣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항상 하던 패턴이 뭐야? 두근 표현했으면 두근 알면 근각에서 관계 된다. 근각에서 관계. 끌어야 돼. 두근 합 3알파지 3알파. 자, 그럼 주어진 2차 방식이 넘겨봐. 얘를 넘겨볼게.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8이에요. 두근 합이 마이너스 k다. 두근 곱 2알파 제곱이죠. 그게 마이너스 8이야. 되겠죠. 연립하면 돼. 연립 어떻게 할 건데? 연립은 가장 기본적인 건 대입이라 그랬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돼. 2배에 3분의 마이너스 k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잠깐만. 나 어디 틀렸어. 그렇지. 그죠? 마이너스 2알파지. 저쪽이 음수니까. 요것만 지우면 되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그럼 알파가 3분의 k야? 요 플러스 만들고, 그럼 2배에 3분의 k 제곱 는 8. k 제곱은 8에다가 2분의 9 곱하면 돼. 그럼 6이 되겠죠. 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